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앤김이 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색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김앤김. 어제 작가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요? 오늘 나올 수 있겠냐고. 개혁신당. 예.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 2위를 일단 두 번째로. 뭔 일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예. 아니 그 명태균 씨 얘기 많이 할 건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냥 가겠다. 야, 일종의 작가님이 사전 검열을 했네. 아니 예? 걱정을 좀 해주시더라고. 괜찮으시겠냐고. 예. 그래서 괜찮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든 물어봐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댓글창에 한번 개혁신당 뭐 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여하튼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네. 예, 이준석 대표와 관한하는 자기가 할 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예고편 비슷하게 띄웠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왜 할 말이 많죠? 저 그분도 명태균 씨가 잘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강혜경 씨 변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쭉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가 많은 모양이더라. 아니 근데 그건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녹취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일 뿐이지. 근데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거고 네. 그 법사위 국감에서도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스피커폰으로 많이 틀어놓고 얘기를 했다 하니 혹시나 여사의 목소리나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라도. 그런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지났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뭐 근데 명태균 씨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센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당의 어제 법사위원들도 증인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든다. 예,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 여당 의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 주술사까지 나왔는데 무슨 목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당히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이 두 분의 그 뒷부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부터 해요? 네. 김준욱 대변인이 또 바꿨어요. 원래 윤한 이분들이 이어가야 되니까. 아니 이분들이 진짜 그 진행자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지금 네. 말씀 나온 건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럴까요? 네, 예, 네. 그러면 바로 바꿔서 네, 법사위 네, 국감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또 윤한 면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바로 바꾸겠습니다. 하여간 무엇이든지 다 준비되신 분들이라서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전평부터. 네. 저는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파괴력이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나 그 여사하고 그 나눈 대화 그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혹시 그것을 간접적으로 녹음을 하진 않았을까. 만약 그 이라도 만약 그런 게 나왔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컸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 깠는지 아니면 뭐 선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접 녹음한 거를 틀면 국감장이어도 이분은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상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못 트는 거죠. 야당 의원한테 주고 야당 의원이 트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당연히. 보기에는 그거는 그걸 감당하고 해야죠. 아니 그걸 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제 왜 쓸데없이 그런 감당을 해요? 강혜경 씨가 어제 그래서 본인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저는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 되죠. 뭐 본인이 이제 그 주고받은 거니까. 그래서 예.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또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제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갖고 예. 있을 겁니다. 명태균 씨 다 녹음했을 거예요. 예. 어제 제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제 비로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어제 이제 방향을 잡고 문을 열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명태균 씨가 하도 많은 얘기들을 꺼내 놓다 보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꺼내는 걸 따라가기 바빠서 이 문제의 본질에서 자꾸 격가지로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의 본질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온 게 어제 전현희 의원이 이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누가 준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줬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줬다. 네. 그리고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자꾸만 던지는 그런 이슈에 쫓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그 단독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명태균 씨가 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랬죠.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모든 언론이나 이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 오빠가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서의 오빠가 누구냐로 전 국민 오빠 찾기 운동부. 그렇죠. 네. 그렇게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화제 이슈를 전환하는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맞아요. 평가했잖아요. 예, 예. 다시 문제의 본질로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이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전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게 핵심이죠. 여기로 다시 어저께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 네. 하는데 가장 그 의미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정치면에 혹은 또 일면에 그 김영선 공천 김 여사가 줬다. 이게 딱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뽑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입장은 없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느낌이 좀 드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는 얘기가 네. 그 강혜경 씨 주장이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는 결국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김건희 여사의 녹취, 그 예를 들면 공천에 개입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명태균 씨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까세요. 까셔야 돼. 네. 가지고 있다면 명태균 씨 까셔야 돼. 까셔야지. 왜 본인 유리한 부분만 네. 이게 슬슬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 그분의 주장이니까. 아니 근데 강혜경 씨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스픽스라는 미디어에서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땡땡 소장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강혜경 씨의 그 주장과 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의 주장이 일치해요. 어떤 대목에서 일치하냐면 여론조사 뭐 하는 거요? 여론조사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 대화, 그 다음에 주술사, 그 다음에 그 무사, 뭐 이런 내용들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다라고 일축하기에는 그 발언의 신중성이나 어제 이제 국감에 그 한 5시간 정도 출석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특히 이제 뭐 아주 그 정치인들 하듯이 제가 드리는 리스트 말씀은, 쫙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건 드리는 안. 말씀은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걸 계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스모킹 건으로서의 상황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보세요?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